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8월 12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면 당신은 자산가가 됩니다. 네, 여기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자, 과거에 어떤 일들이 주로 있었느냐.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용한 갈아타기를 이용한 자산가. 실질적으로는 집을 한 채 보유하기에도 버거운 자산을 가진 사람들. 하지만 좀 부채를 안고 자기 자본을 가지고 한 채를 삽니다. 집값이 오르니까 재미가 쏠쏠하죠.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로 한 채를 더 삽니다. 단 두 번째 집은 뭐 계약금이나 혹은 갭 투자를 이용해서 하죠. 집 두 채를 한 채를 가지기에도 버거운 사람이 집 두 채의 주인이 됩니다. 엄청난 자산가가 되었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잘 순환만 해준다면은 비과세로 정리하고 기존 주택을 처분을 잘 하고 또 다른 주택으로 갈아타는 아주 선순환의 구조. 선순환.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일해서 돈 모으는 것은 힘들지만 이 아파트로 투자하는 건 좋더라. 이런 시절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자산가가 된 것처럼 착각이 들었지만 결국 쓸 돈 없는 자산가입니다. 쓸 돈 없는. 부채도 자산이다. 좋다. 자산으로 부채까지 자산으로 다 인정해서 집 두 채를 가졌지만 쓸 돈이 없어지는 이자 부담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3억으로 구매했고 4억으로 기존 집값은 올라가고 새롭게 신축 분양권까지 사고 기존 집값이 계속 올라가 준다면 그것을 처분하고 새로 입주하는 집에 문제가 없을 텐데 좋다 이거예요. 6억짜리 집 가지게 되는 거 좋아요. 하지만 빚이 3억이 되는 순간 삶은 굉장히 팍팍해질 수 있다.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처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또 국채, 미국채에 대한 이야기도 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는 찍어내면 찍어내는 족족 중국이 쫙쫙 흡수해주는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도 안 사주고 일본도 안 사주고 이 사주는 나라가 잘 없더라. 그래서 이 채권에 대한 수익률 계속 올라가죠. 그 말인즉슨 시중금리도 계속 같이 덩달아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채에 가끔씩 계속 끼어서 보여드립니다. 요거 어제 보여드렸던 자료인데요. 오늘 제가 다시 보여드리는 이유는 50년 만기 주담대. 제가 이 뉴스를 가지고 왔을 때까지 다른 이야기는 없었는데 요거 뭐 만 34세 이전까지로 하겠다. 빚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게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왔던 것이 모든 사람 누구나 50년 땡빚을 내 가지고 다 집을 사는데 또다시 뛰어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엄청난 50년 DSR 실질적으로 우회할 수 있는 50년간 빚낼 수 있다. 왜? 20년, 30년 해보니까 더 이상 살 사람이 없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40대, 40년, 50년 상품까지 나오고 있어요. 30대들 뒤에서 뭐 20년, 뭐 30년 대출해서 집을 사기에는 여전히 비싸죠. 그러니까 50년이라는 이런 우회적인 방법까지 했는데 이거 다 해주니까 중장년층까지 막 뛰어드는 이런 문제가 있었죠. 너는 하지 마라. 너는 하지 마라. 이 말인즉슨 투자시장에 빚을 내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다. 어쨌든 주담대 관리 강화 방안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말은 또다시 돈줄을 조금 재는 이런 효과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냥 긍정적이지만 않다. 거래량 맥시멈 2,000, 미니멈 1,600의 시절로 접어들 수 있다. 9월 이후로 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특례가 소진되는 시점부터 급격히 분위기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늘 줄어들다가 다시 늘어나고 요거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줄어들었다 보기 힘들 거예요. 연초 대비 물량은 대략 6,000개, 7,000개 늘었습니다. 연초 대비 매물이 7,000개 늘었어요. 대략 한 20% 정도 늘어났죠. 매물은 7,000개 정도 늘었어요. 전세는 몇 개나 줄어들었냐 보니까 대략 한 6,000개 정도 줄어들었어요. 이 지역을 막론하고 요거 비슷합니다. 전세로 내놓을 물건이 매매 시장에 매물로 나오고 있더라. 그렇다면 이만큼 전세 매물이 다 소진되었느냐, 전세 거래량이 엄청났느냐를 생각해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전세 매물도 내놨다가 일반 매매 매물로도 내놨다가 두 개 중복으로 내놨다가 별짓을 다 해보지만 결국 전세 시세가 받쳐주지 않는 이런 시장에서 매매 시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더라. 이것도 엄청난 공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세 물량은 연초 대비 2,000개 정도 줄어들었고요. 전체 임대 물량 연초 대비 한 8,000개, 네, 한 8,900, 한 9,000개 정도 줄었다 보면 되겠네요. 네. 거래량이 엄청 많아서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착시 효과가 좀 일부 있습니다. 자, 분양권 매도 물량을 조사해 봤는데요. 제가 2주 만에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60개 정도 수치상으로 늘어난 걸로 보이죠. 분양권 매물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지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입주하는 곳에 물량이 약간 줄기도 하지만 동네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네요. 강동동 한번 보시면 65에서 83으로, 대연동 106에서 112로 이런 식으로 일부 조금 감소하는 지역도 있지만 부암동 225에서 249로 약간씩 미세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운대도 16에서 30으로, 거제동은 줄어들었네요. 연산동 15에서 29로 일부 늘어나는 지역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부산 매수 심리, 요거 언제부터 분위기 좋다고요? 60 이상 올라가주면 시장 분위기 괜찮다 할 수 있는데 16.7이면은 부산은 바닥 중에서도 바닥입니다. 전국 평균이 한 36인가? 네, 전국 평균이 36인가 이 정도 될 거예요. 바닥 중에서 바닥입니다. 서울이 40을 살짝 상회하는 정도지만 60 이상이 좋은 분위기거든요. 40까지도 안심할 때는 아니더라. 아파트 거래량 78건, 거래량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이 박스의 높이가 나중에 높아질 것이냐, 낮아질 것이냐, 저는 낮아지는 쪽에 베팅을 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특례보금자리론, 돈의 효과가 사라지면 그만큼 무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까만색으로 표시한 건 이렇게 갑자기 거래가 약간 절벽을 만날 수 있죠. 그것이 조금 시간이 이연되었다 뿐이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면 사야 되는 사람들, 지난번에 보니까 거래량이 줄어드니까 막 갑자기 급한 매물들이 급매가 막 나오기 시작하던데 사야 되는 사람 그만큼 덜 급할 수 있습니다. 팔아야 되는 사람들 지금 아니면 못 판다. 사람들이 한번 집을 안 보러 오기 시작하니까 정말 이거 6개월이고 1년이고 정말 답이 안 나오더라 라는 거 압니다. 매수 우위 시장, 만약에 매도 우위 시장이었으면 언론에서 연일 떠들어댑니다. 매도 우위 시장이라고 사람들이 세뇌당하듯이 그렇게 각인되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매수 우위 시장에서는 언론에서 별로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매수 우위 시장인지 체감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 이번 주 LH 도움을 살짝 받았긴 하지만 560건, 굉장히 많은 거래량입니다. 지난주 400건, 이 두 개 평균 내보면 한 470건 정도, 네, 2주간 470건 정도의 거래량이 있었다가 본다면 그 이전에 500건을 계속 뛰어넘었던 주간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도 거래량이 썩 많은 편은 아니다.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달보다 조금 거래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같은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2,000건 조금 넘어서는 그 정도 거래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레미안 장전 대형 평형 가격 20% 이상 빠지는 모습. 16억까지 갔었던 것이 12억 2천, 3.8억이 녹았습니다. 3.8억이. 전세 가격이 5억이다. 생각해보면 여기 매매 가격도 대충 얼추 나올 거예요. 사직자이 대형 평형 직거래 있었고요. 직거래도 20% 정도 빠진 모습. 사직역 삼정 그린코어 더 베스트 1차 대형 평형 30%. 이 대형 평형의 거래가 언제까지 활발할 것인가? 요 또한 6억 이상 고가 아파트들도 힘을 조금 잃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대형 평형 거래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언제까지 순항할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네, 올 때 SKB 25% 정도 빠졌고요. 한때 정말 8억, 9억, 10억, 10억 이상 갔었던 아파트들이 10억 아래로 거래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1단지 9자까지 갔던 것이 6자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9자까지 갔던 것이 6자를 마주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자라고 하지만 이 6자라는 가격도 높아요. 비싸요. 국평에 6억, 7억, 아이고 누구 집 이름도 아니고. 서면 아이파크 1단지 가격 25% 정도 빠져 있고요. 요건 연식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레미안 장전 소형 평형 6억 5천, 9자까지 갔던 것이 9자를 받던 것이 6자로 이렇게 바뀌는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가격 변동 크지 않았다. 연식이 21년식이다. 현재 롯데캐슬의 시향 8억까지 갔던 것이 6억 수준. 이자 크게 요 가격대 6억 이상 한때 뭐 8억 9억 했던 아파트들 금방 10자를 볼 것 같고 11자를 볼 것 같았지만 오히려 역으로 역행하는 그런 현상들, 웬만하면 2억씩 까이는 요 현상. 그래서 제가 영상 서두에 보여드렸던 그 부분들 자산가가 된 듯 했는데 웬걸 아니더라. 전세금 뭐 역전세가 일어나서 그 돈을 돌려줘야 되는 부분부터 해서 네가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네가 돈이 없다고 남이 돈이 없는 게 아니더라. 그런 말들이 굉장히 횡행했었지만 내가 뭐 역전세가 나가지고 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나 이런 상황이 생겨보면은 정말 돈 나올 구석이 없어요. 집값 1억 2억 오를 때 뭐 1,000만 원 2천만 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지만 1,000만 원 2천만 원 구하기도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일 정도로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중아파트 25%, 대연자이 소형평형 28%, 다대동 롯데캐슬 모른데 가격 또 신고가도 한 개 나오는 듯 하지만 평수 확인해보면 63평이죠. 대형 평형들 이런 현상들 흔히 있을 수 있는 현상이에요. 대형 파크 프루지오 30% 이상 빠졌고요. 협성 휴폴의 부산 진역 오션부 30평형 가격 35% 빠집니다. 층수 고층이거든요. 사만 아파트 20% 이상 빠지고요. 서면 아이파크 소형 평형도 비싼 것들 꽤나 있네요. 꽤나 있습니다. 5억, 6억, 7억.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전국구 수준의 가격이죠. 전국구 수준의 가격 맞습니다. 대형 칸타빌 멤버스 20%. 대형 파크 프루지오 29평형은 30% 정도 빠지는 물건도 나오고요. 오리트 SK뷰 30% 이상, 안락드란체 2단지 30% 이상. 요 가격대, 부산 요 가격대 제가 많이 무너지는 가격대 말씀드렸죠. 요 아까 전형적인 일시적 1가구 갈아타기 목적에 기존 집 비싼 가격에 팔고 그 다음 집을 내 돈 얼마 안 들이고 살려고 했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단순히 이 계층의 2층의 집값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그 높은 집값 대출 막 3억 4억 끼고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려고 했던 거기에 살면서도 이자 부담이 굉장한 거예요. 내가 그냥 한 3억짜리 집에 살면서 대출 1억 내가지고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던 모습에 조금 욕심내가지고 6억짜리 집으로 갈아타는데 사실 내가 그동안 모은 돈은 없어요. 다만 대출이 좀 더 세졌을 뿐이겠죠. 6억짜리 집에 살면서 대출 한 4억 땡겨서 살면은 내가 좋은 집에 살고 나의 신분이 한층 더 높아진 것처럼 이런 착각은 들지만 이 뒤로는 이 대출이자 갚는다고 똥줄이 탑니다. 그런 현상들을 주변에서 목격하고 있죠. 센텀 롯데캐슬 2차 20%, 명지도 웨스턴 35%, 반도보라빌 30%. 자, 요 가격대 내려 또 평당 1,000만 원대 내려오면 또 가격이 또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보이지만 막 1억씩 빠지는 이런 모습들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요거 30이라고 썼지만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아파트2미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신고가 대단해요 라고 하지만 자 연식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25%, 30% 정도 빠지는 현상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 가격대도 한창 때 4억 후반대에서 3억 2천. 이 중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채를 어느 정도 안고 집을 사죠. 대출을 내는 사람은 집값의 절반 정도 대출 내는 게 가장 평균적인 모습인 걸 감안해 봤을 때 말이 1억 4천 빠지지 4.6억에서 3.2억으로 빠지지 이 중에서 절반이 대출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산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난 것처럼 느껴졌다가 다시 팍 쪼그라드는 그런 현상 느끼고 있습니다. 30% 이상 빠지는 모습 계속 보여주고요. 건당 거래대금이 8월에 거래량이 이제 조금 나오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은 회복하지는 못합니다. 인천이 한 3억 8천 정도 수준, 대구는 3억 3천 정도 수준, 부산은 그보다 높았는데 요 가격도 조금 더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특례발로 얘가 조금씩 전국적으로 보면은 작년까지 힘이 없었잖아요. 부산도. 대출이 많이 안 나오는 그런 시장 분위기에서는 평균 뭐 3억 1천, 2천 정도 수준에서 좀 꽁충 뛰긴 했지만
어느 정도 한계는 곧 드러날 것 같아요. 거래량 확 살아나는 느낌 들지 않죠? 점진적으로 살아나다가 활처럼 휘어서 상승하는 것이 전형적인 이 상승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일 텐데요. 지금은 아니더라. 주식을 손들 때도 보면 이 신고가에 접근해서 계속 연일 고가를 갱신하는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신저가를 노려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신저가를 노려서 하는 것은 이거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바닥이 어딘지 모른다. 바닥인 줄 알았더니 지하실이 있더라. 지하실이 끝인 줄 알았더니 지하 2층이 있더라. 이런 상황들을 목격하곤 하죠. 분양권 거래량도 그다지 힘없죠. 전세 거래량도 뭐 고만고만한 수준으로 계속 이뤄지고 있고요. 전세금에 이 역전세 나는 이 규모들, 지금 어디 가서 말하고 하소연할 때도 없죠. 오를 때는 전세금 오를 때는 내 뭐 집을 뭐 5억에 샀는데 집값이 10억이 되고 전세금 3억 하던 게 전세금 5억이 되더라. 내 샀는 집값이나 지금 세입자한테 받은 돈이나 그게 그거더라. 이런 시절이 있었죠. 이때 막 떠벌리고 자랑 많이 했거든요. 근데 웬걸 갑자기 2억씩 3억씩 다시 임차인한테 돌려줘야 되는, 이런 새로운 임차인을 받으려면 이 정도를 감수해야 되는 시절이 다시 오니까 웬걸 어디 뭐 이야기도 잘 나오지도 않죠. 임차권 등기된 물량들 막 법원 경매로 나오고, 그런 전세 보증 사고가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오고 있지만 어디 뭐 이야기도 뭐 합니다. 넘사서 싫어버서. 돈 받아 쓸 때는 좋았고 내 호주머니가 텅텅 비고 나서 그때 좀 허탈한 그 느낌들은 있을 거예요. 전세금에 하시는 모습들 보면 몇 억씩 1억은 정말 예산일일 정도로 부산이 한창 제가 기마이라는 그 단어까지 인용해 오면서 이야기했던 그 기마이 좋게 높은 전세에 떵떵 들어갔던 그 사람들 지금 조금 줄여가야 될 때죠. 그 이자 부담 생각보다 크거든요. 전세입자들 자기 자본으로 4억, 5억, 6억, 7억 하는 전세에 들어가는 사람 잘 없어요. 전세자금 대출 잘 나왔거든요. 시세를 잘 맞아서 전세자금 대출 잘 나왔기 때문에 이거 저금리로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와, 살아보니까 C급하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전세 살다가 갑자기 자기 뭐 한 5억 막씩도 막 전세 자금 대출 막 내는 이런 사람들 제가 보거나 이야기 듣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5억 대출 받을 때는 금리 뭐 2.4% 이렇게 받았어요. 얼마더라? 한 달에 한 100만 원.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하면은 5억짜리 전세에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뱅갈 이게 6% 수준까지 치솟는 거예요. 한 달에 한 250만 원 월세 아닌 월세죠. 은행에 내야 되는 월세가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말이 100만 원이지. 이것도 뭐 교육비다, 생활비다, 뭐다 다 계산해서 빡빡하게 맞춰가지고 정말 한 달을 살고 나면 통장에 잔고도 얼마 안 남을 정도, 월급도 받은 거 얼마 안 남을 정도로 빡빡하게 맞춰서 살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월세 250만 원이니까 애 학원 끊어, 먹는 거 줄여도 이게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더 싼 전세로 찾아간다든지 이런 현상들과, 임대인도 어렵지만 임차인도 어렵더라. 참 현대를 살아가는 게 다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 빠지고 나머지는 뒷부분들 매번 비슷한 내용. 전월세 시장 안정되어 있습니다. 안정되어 있어요. 시장 감사합니다.